섭섭하네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인사일까요?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냥 잘 가요 라고만 하기엔 조금 차갑고 아무 일 없는 날처럼 헤어지기엔 조금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바로 섭섭하네요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표현의 진짜 느낌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누군가를 떠날 때 하는 말, 섭섭하네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섭섭하다는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해요.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을 때 사용하고, 두 번째는 정든 사람과 헤어지거나 좋은 시간이 끝날 때 사용해요. 헤어져서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울 때 사용하죠. 오늘은 두 번째 의미, 즉 누군가가 떠나거나 관계가 마무리될 때 쓰는 섭섭하다에 집중해 볼게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직할 때, 같이 알바하던 사람이 그만둘 때, 이처럼 어떤 공간에서 자주 보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섭섭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진심인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면 진짜 섭섭할 수 있어요. 정이 많이 들어서 상대가 떠나는 게 정말 아쉽다면 그 말 안에는 진짜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깊은 감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섭섭하다는 말이 꼭 헤어지게 돼서 지금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아쉬워요 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때 섭섭하다는 말은 마지막 인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표현에 가까울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표현인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섭섭하네요. 이 말이 항상 슬픔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라는 거요.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크게 나쁘지 않고 무난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섭하네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 말은 예의 있는 작별 인사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다들 성인이 되면 하고 싶었던 알바가 하나씩 있지 않았나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만 해도 카페 알바가 뭔가 로망이었거든요. 운이 좋게도 바로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꽤 큰 곳이어서 혼자 일한 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함께 일했어요. 다른 알바생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 끝나면 가끔 야식을 먹기도 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수다도 떨면서 잘 지냈어요. 이런저런 고민 얘기도 하고 서로 연애 상담도 하면서요. 그렇게 몇 개월 같이 일하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 됐어요. 알바 마지막 날 그냥 저 갈게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가기에는 좀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친하게 지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4번은 만났고 같이 바쁜 시간을 보냈고 손님이 많을 때는 서로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대신 일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평소처럼 인사하고 헤어지면 좀 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힘들지 않게 일한 것 같아요. 이제 못 본다니 정말 섭섭하네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느낀 감정은 아주 깊은 슬픔이나 아쉬움이라기보다 함께한 시간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어요. 알바를 그만두고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허전했지만 매일 생각날 만큼 그곳이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리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섭섭하네요. 이 말의 진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그런데요, 헤어질 때 항상 섭섭하네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항상 좋은 이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첫 회사에 다닐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처음 회사 다녔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긴장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랑 일하게 될까? 걱정도 많았고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그 일을 처음 하는 거라 많이들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선배가 생겼어요. 저한테 일을 다 주고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트집 잡고 엄청 뭐라고 하고 처음에는 진짜 절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항상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선배잖아요.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위계 질서가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요. 진짜 같이 있어준 동료들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좋았어요. 이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선배가 그만두는 마지막 날 회식 겸 송별회 자리가 잡혔어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죠. 동료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웃으면서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이어서 참석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한테 널 위해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일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회식 겸 송별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 다들 섭섭하다, 잘 지내라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정도만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여도 이제 못 보니 정말 섭섭하네요. 좋은 곳에 가서 잘 지내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헤어질 때 굳이 좋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적. 저는 이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섭섭하네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인사에서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섭섭하네요. 이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이별의 말로도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 말한 상황 말고도 섭섭하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사치레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인사치레는 사전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말도 인사치레라고 할 수 있어요.
섭섭하다도 이런 인사치레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볍게 대답하면 충분해요. 대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모임에 친구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모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요?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섭섭하네요. 그러면 친구는 이렇게 가볍게 받아주면 돼요. 저도 아쉬워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요. 이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와요? 하고 따지는 말도 아니고요. 오히려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마음을 가볍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다음에는 꼭 갈게요. 이 정도로 간단히 대답하면 돼요. 참고로 한국인들은 이럴 때 이번에 같이 못 가지만 마음만은 같이 갈게요. 라든가 제 마음 아시죠? 같은 말도 정말 자주 써요. 나중에 꼭 사용해 보세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자주 가던 식당에 오랜만에 갔어요. 가끔 친근하게 말을 거는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안 보여서 섭섭했어요. 이 말도 손님에게 진짜로 아쉽다, 안 보여서 정말 궁금하고 허전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갑다는 마음을 조금 장난스럽고 친근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동안 안 보여서 좀 궁금했다. 이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아쉬운 척을 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처럼 섭섭하다는 실제로 그 감정이 아주 크지 않아도 인사치레처럼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섭섭하네요는 가볍고 따뜻한 인사처럼 쓰일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 상황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투와 표정, 그리고 상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웃으면서 가볍게 오늘 못 와요? 섭섭하네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섭섭하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보통은 진지한 의미가 아니라 아쉽다, 오면 좋을 텐데, 반갑다처럼 가벼운 느낌을 줘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가 차가울 때, 혹은 상대가 정말로 약속을 어겼거나 내가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정말 섭섭하네요. 그렇게 하시면 섭섭하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저는 마음이 좀 상했어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지금 좀 속상해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상황과 표정, 말투에 따라 가벼운 인사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윗사람이나 어른들한테도 쓸 수 있는지 말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섭섭하다는 윗사람에게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오래 함께한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처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분께 이제 자주 못 뵙는다니 섭섭하네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따뜻하고 예의 있는 인사가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 상했다는 첫 번째 의미로 쓸 때는 상대에 따라 좀 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윗사람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한테 그렇게 하셔서 좀 섭섭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말할 수 있겠지만 관계나 분위기에 따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헤어짐의 아쉬움을 전하는 섭섭하다는 윗사람에게도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지만 서운함이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섭섭하다는 상대에 따라 조금 더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누군가 떠날 때 또는 어떤 관계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때 쓰는 섭섭하네요 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섭섭하네요는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울 때도 쓰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따뜻한 인사말처럼 쓰기도 해요. 여러분은 한국어로 섭섭하네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그 말이 정말 깊은 감정처럼 느껴졌나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인사말처럼 느껴졌나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헤어질 때 누군가가 섭섭하네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 말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어로 마지막 인사할 때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만 말하기 조금 아쉬웠다면 이제 자주 못 본다니 섭섭하네요 이런 말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진짜 깊은 감정은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말, 말하면 조금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그런 표현이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